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 그 외국인 관련해서 다문화 문제 좀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끔찍한 프랑스 파리 테러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말리에서도 테러가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이 프랑스의 파리 테러의 원인을 지적하는 이유 중에는 이 프랑스 정부가 시리아를 공습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프랑스, 서유럽의 이 다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회가 포용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근본적인 실제로 원인으로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 인종폭동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편견, 어떻게 보면 수용하지 못하는 이 낮은 수용성을 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로 해봐야 될 때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지금 현재 한 18세, 19세? 아니야,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될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본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부터 좀 차분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가까운 우리의 고민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문호가 개방되고 우리가 이런 그 관련되는 이민법에 대해서도 이 손질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국내로 유입됐거든요. 이주민 노동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그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년여 정도가 흐르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연령대에 따라서는 군복무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단일 민족, 우리가 어떤 한민족의 뿌리라는 점만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개방된 사회,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네. 실제 수치를 보시면 매우 놀라실 것 같습니다. 국내 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연도별로 얼만큼 급격하게 늘어났는지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98년입니다. 이 경우만 하더라도 30여만 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012년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2014년, 15년에는 거의 160여만 명을 더 넘어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무려 150여만 명 정도의 2012년 기준으로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로 보면은 한 뭐 3%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2020년이 되면 이 숫자가 우리 국내 대한민국 인구의 5.5%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난 테러를 끔찍하게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프랑스의 경우에 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구의 한 10% 됩니다. 650여만 명, 또 심지어는 뭐 적어도 600만 명은 넘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많은 인구의 이런 다양한 문화적 출신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수용해내야만 말 그대로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은 그 점을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국내 인구에서 외국 출신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뭐 이 같은 현상에 우리 정부는 뭐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정책을 뭐 마련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민법과 관련해서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늘어남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우리의 정책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뿌리 깊은 우리의 혈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바꿔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주민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나친 값싼 임금 이 부분에서만 너무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베트남, 필리핀, 뭐 우크라이나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 서울 시내 중심에서도 서울시가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이런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교육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또 우리의 명절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로 동화되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20년 심지어는 30년 가까이를 자신의 문화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만을 우리 글만을 단순히 강조하는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쌍방향적인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추진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다문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다문화 정책은 좀 일천한 경험 때문인지 너무 우리 한국 사회로 동화해라 한국인이 되어라 이렇게만 너무 강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정책에서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바뀐 생각 열린 생각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관점일 것 네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또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네. 가지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과연 거부감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10명 중에 8명입니다. 79.2%는 괜찮다. 외국인에 그래요?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다문화 가정,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 67.5%는 한국 사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응답을 내놓았는데 이 그래프를 조금만 더 보시죠. 이 그래프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는 정말 우리 수도 서울이 국제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I 서울 유 이런 어떤 슬로건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과 교감하려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느냐고 정작 물어봤더니 약 한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부감은 없는데 경쟁력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또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좀 추상적이고 또는 어떤 모호한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 개념적인 질문을 할 때는 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정작 내 주변에 내 일이 됐을 때 그렇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혼인해도 괜찮습니까? 며느리로 맞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위로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친한 이웃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율 배반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의 우리가 인식과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전에 통계를 소개해 주셨을 때 거부감이 없다가 건 80% 된다는 게 좀 참 잘 안 믿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구체적 생활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쭉 생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민족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한다는 자체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저출산 결혼율 저하 이런 문제도 함께 좀 병행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논의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네. 다문화 가정이 이제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절출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짝을 배필을 찾기가 힘들어진 데다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짝을 찾지 못하는 이 농촌 지역이라든지 어촌 지역이라든지 산촌 지역에서는 이런 다른 국가의 출신들의 이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상당히 많이 네. 또 방영되고 상영되기도 했거든요. 그랬죠. 예. 바로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았거든요. 다문화 가정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보았더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67.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네.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32.5%로 나타났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요거는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2011년 조사에서는 74.2%로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해가 거듭될수록 2013년에는 67.5%로 2011년과 비교하면 거의 10% 가까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라고 안 보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1년 4명 중에 1명꼴이었지만 이제는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네. 3명에서 1명 가까이는 32.5% 2013년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라는 응답을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화합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다문화의 우리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최근에 이 사회 통합 저해된다. 어떤 갈등 요인이 더 불거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떤 테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프랑스 그리고 독일, 영국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회가 과연 주류 사회에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그렇지 못했고 그러한 갈등이 누적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원인 중에 또 하나였다 부분일지라도 네. 이러한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이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다문화 사회로 제대로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응답할 때는 괜찮아 그러지만 실제 구체적인 생활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다른 지표를 내놓는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연령별로 뭐 동일합니까? 연령별로는 좀 차이가 있나요?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연령별로도 네.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도 이것이 상당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주로 많이 개방적이고 깨어있는 사고를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젊은 세대일수록 네. 오히려 더 그래요. 어떤 사회 통합에 저해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베타적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베타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20대, 30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런 이유가 오히려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회 인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점점 더 20대, 30대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이주민들의 증가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은 뭔가 취업의 기회, 결혼의 기회 또는 이런 그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주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또 한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불이익을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파이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이 이주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취약하기는 하지만 많은 정책적 배려들을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특정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 이런 어떤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경우에 인종에 따라서 역차별을 당했던 그런 유색 인종들에 네. 대해서 역차별을 당했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역차별을 당했던 백인들이 상당히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잠재되어 있는 우리 20대와 30대의 이러한 어떤 그 역차별에 대한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조사 결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1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의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가치를 과연 이 이주민 노동자들이 어지럽히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2010년의 경우에는 15.7%였지만 그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20%대로 21.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떤 이주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오히려 통합적으로 만든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어지럽힌다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적응 능력이 또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2010년 24.6%였던 반면에 네. 2013년 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7.2%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주민 노동자의 잘못일까 탓일까 그건 아니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단편적인 그런 가장 크게는 이 임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이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시민들과 하나가 되는 어떤 문화적인 노력들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들 문화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어떤 종교적 배경, 예. 사회적인 어떤 관습적 배경, 그 어떤 문화도 예.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우리의 통합적인 우리 사회 노력이 너무 경제적으로 임금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처럼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인식은 이렇게 분석됩니다. 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젊은이들이 안 가는 3D 업종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상당히 큰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요. 네. 어느 나라 출신이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 출신별에 따라서 인식도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인종, 출신 국가에 따라서 더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별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출신은 괜찮은 것이고 어느 나라의 출신은 괜찮지 않다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뿌리 깊은 한민족 의식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특정 국가, 특히 선진국가, 특히 우리와 동맹을 가지고 있던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국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네. 특별하게 우리가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들 국가로부터 이민을 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정한 질문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도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해서 절반이 조금 넘는 51.1%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우수한 인력들을 또 영입해야 되고 네. 유입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이 65.9%,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만 하더라도 52.1%로 부정적인 것이 47.9,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절반이 넘는 54.3%는 부정적입니다. 미국과 상당히 또 대조적인 것이고요. 그러네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 중국, 여기는 뭐 동포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부정적이고, 또 일본은 상당히 또 우리가 감정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일본의 경우에도 10명 중에 6명 갖고 일본인들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도록 는 싫다. 네. 이런 59.7%의 응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거나 공통성이 아니네요. 상당히 하여튼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 강한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편견이고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 자라난 네.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면 할리우드 드림을 꿈꾸게 되고 또 일본이라 그러면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와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와 또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전체를 배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본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호적이고 또 우리의 어떤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싫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뭔가 열려있는 다문화 사회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를 이런 부분은 보여주고 결국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결국 국제 경제, 글로벌 경제인데 그럼 타국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인식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협소해지는 그런 측면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협력 관계도 상당히 네.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대국가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는 물론 이것이 본의에 의해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심지어는 민의의 정당이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 같은 분은 이 아프리카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문화주의로 더 접근을 성숙하게 만들기 힘든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노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준다면 좀 우리의 이 인식 자체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출신 국가별 저희가 외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연령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에도 좀 젊은 세대들에서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연령별로도 좀 깜짝 놀랄만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 어. 준비됐겠죠?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대 상관없이 다 선호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요. 네. 그래도 중국이면은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물론 2013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20대의 경우 10명 중에 7명은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0대의 경우에도 저기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57.5%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이고 있어서 또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 일본에 대한
강한 그런 어떤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에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또 이런 어떤 조사 결과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선호적인 것은 상당히 동맹국가로서의 또 바람직한 그 실수는 있겠습니다만 국가별로 이렇게 차별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균형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 제약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 그러네요.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다문화 인식에 대해서도 좀 보완되고 네. 수정되고 교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네. 꼭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동안 이러한 어떤 이주민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으로 동화되기만을 바랬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인구의 2020년이면 5.5% 앞으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거든요. 바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인식도 우리가 같이 이해해주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려면 뭐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기구라든가 뭐 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과정에 많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역사 교육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역사만 생각할까요? 다른 나라의 역사도 함께 우리가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 국가로부터의 어떤 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어떠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 시민의 노력, 또 사회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 의식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 사회 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